감염이 중국 코비드19 심각 위기 대응에 관련해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 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심각 단계 상향 조정 환영에 하고 여전히 문제되는 중국발 한시적 입국 제한, 방역 체계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좀 몇 가지 핵심적인 우려 사항이 있고요. 기타 마스크에 대한 얘기, 이 자문단의 좀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다시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 상황 잘 아시죠?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더더구나 물건 사재기까지 해서 이게 전쟁이 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정도로 사람들이 심각하게 우려했고요. 이러한 상황은 대구뿐만 아니고 서울을 비롯한 전 지역으로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러스 발병에는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잠깐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추이입니다. 이 2월 16일 29번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31번 대구에서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것은 29번하고 31번 환자 모두 기존의 방역망 체계, 즉 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혹은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방역망을 벗어나서 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찾아서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고요. 그 이후 많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런 폭발적인 증가를 보인 겁니다.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방역망, 지금도 똑같습니다. 기존의 확진자를 찾아서 확진자에 있는 접촉자를 찾아가는 이런 쫓아가기 식의 이런 방역망은 실패한 부분이 여실히 자료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동시에 여전히 이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더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첫째,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여전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대한의사협회 권고를 따랐다면 의료계 단체, 의료계 전문가들의 권고를 따랐다면 지금의 참담한 시점은 피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달 전인 1월 26일부터 무려 6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입국 금지해야 된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 전문가의 권고를 정부는 철저히 무시해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발생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아시다시피 한국이 일본 크루즈를 제외하면 2위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명백한 방역의 실패고 이 감염을 차단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원칙에서 방역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몽골 예를 드는 게 참 민망합니다. 몽골은 5,000km 중국을 맞닿고 있는 몽골은 일찌감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여전히 몽골은 청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 좀 아쉽죠. 저희도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이런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시 코로나의 청정국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연대 중요하고요. 차별금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의료계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겁니다. 응급실에 가시면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면 국회의원이라고 특혜를 받습니까? 응급실에 가셨다고 중국 환자라고 차별해서 진료 안 합니까? 진료에서 연대와 차별금지 이거는 당연한 의무고 의료인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환자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격리시설로 가게 합니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연대와 차별은 기본이지만 그걸 넘어서 이 부분을 차단하지 않으면 즉 입국 제한과 같은 이런 감염원 차단을 하지 않으면 전체 국민의 위기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언을 드린 것인데 마치 이런 부분을 여전히 이념적인 논쟁이 왜 공중보건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고요. 혼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파의 발언자 여전히 중국입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제 바로 이틀 전에 국내에 합작해서 이 추계 발표를 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 문제 아닙니까? 입국 단계에서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무증상 감염으로
검역을 통과한 사람을 그 최소 현재껏 발표를 통해서 최소 무증상 감염률을 최소치와 최대치로 산정했을 때 중국 유학생이 37,000명 기준으로 하면 최소 69명에서 최대 813명이 입국 후에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로 감염자가 될 확률을 추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중국 이 유학생만 하더라도 학교 당국에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관리 체계 좀 사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경조책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여전히 중국에서 환자들은 입국자들은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막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셋째, 여전히 아니하고 잘못된 방역체계 실패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정말 국가 전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 점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제 최고 당국자의 이야기에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즉 지금 신천지 교회죠.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신천지 교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 확인과 접촉자를 확인해 나가는 이 추적 방식으로 나온 그 찾아진 환자가 아닙니다. 방역 체계 바깥에서, 즉 지역사회 감염, 지역사회에서 잠재되는 환자를 민간 의료기관이 검사 대상이 아님에도 확대해서 찾은 거 아닙니까? 즉 또 다른 신천지 사태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지역사회 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찾아내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이런 지역사회 감염 전체를 조기 진단하고 감시 체계를 운영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신천지 사태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깜깜이 방역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확진자와 접촉자 확인 위주의 기존 방역 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누가 이렇게 방역 정책의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대통령과 장관에게 이 관리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고언을 하지 않는지 전혀 이해하기 어렵고 이건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조기 진단, 즉 지역사회 전체에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조기 진단하고 감시 체계를 통해서 방역 체계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수십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참 민망할 정도인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 감시 전환하면서 여전히 이야기하지 않고 확진자와 접촉자 위주로 관리하는 방식이면 충분히 해결할 것 같다는 이런 통제 가능하다는 이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넷째,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반출을 막아주십시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스크가 지금 현재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의사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국내 1,000만 개인데요. 이 중 약 300만 개가 중국으로 반출되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마스크 유치를 막아주시고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문제없이, 그리고 의료기관이 일선 현장에서 이런 핵심적인 마스크조차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빨리 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어려운 교수들의 특히 좀 감안을 멀리 하십시오. 지금까지 좀 아까 말씀드린 감염 정책이 전환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전문가 단체와 일부 전문 보좌진,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 도대체 해결이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단체의 경고를 무시해왔고요. 대신 일부 정부 연구위원을 받아 수행하는 일부 어연교수들과 정부의 무비판적으로 협조하는 듣기 좋은 목소리만 듣고 밀실 자문 방역 대책 세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감염원 차단 불필요, 입국 금지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 다 전문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어연교수들은 이러한 방식을 공중보건과 의학적 원칙에 위배되는 말을 지난 초기 1월 20일부터 쏟아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를 아직도 듣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런 그 대국민 공고안이 일부 전문가 단체들이 공고안을 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 기침이나 목 아픔, 코막힘이나 콧물 등의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일반 감기약을 약국에 사서 드시면서 집에서 4, 5일 동안 경과를 관찰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이게 의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면 저런 증상이 있는데 실제 나중에 환자가 확진자가 될 수 있는데 집에서 불안하지만 그냥 참고 집에서 기다리란 말입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경악할 만한 발언입니다. 당연히 환자 증상이 있으면 바로 어떤 식으로 의료기관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죠. 이거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현실을 모르는 이런 그 대국민 공고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완전 탁상적인 생각이고요. 현실을 모르는 정말 의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제부터 듣기 좋은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섯째, 정부의 일방적인 전화 처방 허용 정책을 우려합니다. 전화 상담과 목격 처방을 통해서 일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사전 협의 없이 의료기 단체를 했고요. 이런 사전 협의 꼭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좀 아까 그 집에서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로 상담해서 집에 계십시오라고 얘기하기는 정확하게 환자 대면 진료하지 않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의사 재량권이나 처방 범위 등을 이 구체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민과 일선 의료인의 큰 혼란을 초래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거나 단순 상기도 감염으로 오인해서 오히려 이 환자가 악화되거나 조기 발견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있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의료계랑 협의하고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았고요.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의사협회에서는 전체 대의원 서신문을 통해서 이런 전화 상담과 처방에 있어 신중하게 대처하고 상황별로 최선의 노력을 하기를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요약합니다. 첫째,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한시적 전면 입국 조치는 지금에도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전히 아니한 깜깜이 방역체계의 폐기와 전면 개편.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요. 지금도 현재 지역사회에 있을지 모를 제2의 신천지 사태를 빨리 찾아내는 조기 진단, 그리고 그 중에서 감시체계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어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감시체계 개편, 반드시 방역체계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반출 제한에 대한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대한의사협회가 감염병 극복을 위한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한 전문가단체와의 제대로 된 민간협의체 구성과 이를 통한 방역체계 전반적인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드립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팽개치고 권력자의 의지에 부응하여 의학적 원칙을 저버리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어용학자들을 정부 회의체에서 배제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